네, 6학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원뿔과 원기둥을 구분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은 또 다른 입체 도형인 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기둥과 원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정리합시다. 일단은 밑면부터 정리를 할게요. 밑면의 모양의 경우 원기둥도 원모양, 원뿔도 원모양이었죠. 하지만 밑면의 개수에서는 차이가 났습니다. 원기둥은 2개였고 원뿔은 1개라는 차이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옆면의 경우에는 원기둥도 구부러진 면, 구분면이었고 원뿔도 마찬가지로 구부러진 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앞에서 본 모양이 원기둥은 사각형 모양, 원뿔은 삼각형 모양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본 모양은 밑면의 모양과 같다. 그래서 둘 다 원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살짝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새로운 도형인 구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118쪽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이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보는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배웠던 입체 도형이 원기둥 하나였기 때문에 원기둥인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했지만 이제 우리는 원기둥뿐만 아니라 원뿔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기둥 모양과 원뿔 모양의 물건을 각각 찾아볼 건데요. 각각의 앞에서 본 모양인 직사각형 모양과 삼각형 모양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봐야 돼요? 밑면의 개수. 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기둥은 2개, 원뿔은 1개였죠. 한번 볼까요? 가 봅시다. 가는 밑면이 1개, 2개이므로 원기둥이 되겠죠. 나 봅시다. 어머! 밑면이 어디일까요, 대체? 얘는 밑면 자체가 없네요. 그래서 원기둥도 아니고 원뿔도 아닌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로 넘어갑니다. 다의 밑면은 이렇게 1개가 있네요. 다는 그러면 원뿔이 되겠고요. 라는 나랑 비슷한 모양으로 밑면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마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결과를 정리해보면 원기둥 모양은 가, 원뿔 모양은 다가 되겠습니다. 원기둥 모양과 원뿔 모양이 아닌 물건들은 나, 라, 마인데요. 이렇게 생긴 물건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공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기 나, 라, 마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물건을 공이라고 부르죠. 여기 나와 있는 것 빼고도 뭐 탁구공이라든지 아니면 축구공이라든지 농구공 같은 것들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공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입체 도형을 수학적으로는 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 모양이 아까도 봤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죠? 밑면이 없어요. 밑면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구분도 안 됩니다. 당연히 옆면도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와 옆면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하나의 구분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구가 어떤 도형인지 감을 잡으셨죠? 그러면 우리 이제 세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2번입니다. 원기둥 원뿔 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지고 있던 관점, 그리고 방금 복습했던 관점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책에서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안내 멘트를 주고 있죠.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따져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표를 그려서 한번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기둥, 원뿔, 그리고 우리 오늘 새로 배운 구입니다. 자, 일단 위에서 본 모양. 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을 봤던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원기둥과 원뿔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둘 다 위에서 본 모양은 원입니다. 구는 어느 방향에서 보든 원 모양이죠? 그래서 앞에서 본 모양은 원기둥은 직사각형,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구는 원이 되겠고요. 위, 앞, 옆에서도 뭐라고 하는데 옆에서 본 모양도 앞에서 본 모양과 똑같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따지자면 밑면의 개수. 밑면의 모양을 따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구 때문이죠. 원기둥도 밑면이 2개 있고 원뿔도 1개 존재하지만 구는 밑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밑면의 모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세 개의 답이 일치하는 위에서 본 모양이 원이다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되겠고 나머지는 세 가지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공통점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에서 본 모양이 모두 원이다. 다가 공통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차이점을 따지면 먼저 앞이나 옆에서 본 모양이 원기둥은 직사각형,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구는 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세 가지 모두 다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다는 것도 공통점에 넣을 수 있겠네요. 공통점을 한 개 더 추가해 놓을게요. 세 가지 도형 모두 앞에서 본 모양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다를 두 번째 공통점으로 넣고 차이점을 따지면 밑면의 개수 원기둥은 2개, 원뿔은 1개, 구는 없다, 0개이다. 이렇게 두 가지씩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정리했던 사람 말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알죠? 동영상 잠깐 중단해 놓고 모두 정리를 한 다음에 119쪽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 정리하셨다면 119쪽으로 같이 넘어갑시다. 3번입니다. 3번은 구 모형을 우리가
직접 탐구를 해봐야 되네요. 구 모형을 만지고 분해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구 모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지고 돌리면서 찾을 수 있는 특징, 그 다음에 분해해서 구성 요소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119쪽에 3번 구 모형을 가지고 구성 요소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 모형을 만지고 돌리면서 특징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구 모형을 만져보면 걸리는 느낌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돌토돌한 느낌이 없이 매끈매끈하다는 뜻입니다. 표면이 매끈매끈한 모양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은 뭘까요? 네, 바로 잘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다 잘 굴러갑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실과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휴지심을 가지고 재활용 만들기 활동하는 걸 봤는데요. 휴지심의 경우에는 굴렸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네, 한 방향으로만 잘 굴러갑니다. 옆면이 있는 원기둥 모양이기 때문에 옆면 모양으로 굴렸을 때 잘 굴러가지만 밑면이 있는 방향으로는 잘 넘어지거나 구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여기 있는 공 모양, 그러니까 구의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굴려도 다 잘 굴러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 모형을 분해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가져온 스티로폼 볼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길이가 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를 절반으로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해한 단면을 보니까 어떤 도형이 떠오르나요? 반구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한 면만 평평하고 구의 절반이니까 반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탐구하려고 하는 것은 단면이니까 평면 도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평면 도형이 생각나나요? 그렇죠. 원이 생각날 겁니다. 변이 하나도 없이 둥근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는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의 구성 요소들을 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전단원에서 원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었죠. 어떤 거 배웠었나요? 네, 원주, 원의 중심, 그리고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면에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그 다음에 원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이 원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난 시간에 색종이를 접어보면서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두 번 접어서 중간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얘는 입체 도형이라서 선생님이 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름을 2개, 가장 긴 선을 2개 표시하면 거기 교차하는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심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도 자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가장 긴 면을 찾아서 여기가 가장 긴 면이네요. 일단 표시를
해두고요. 선을 한 개 더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긴 선이 나오네요. 표시해 볼게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선을 표시를 하면 중간에 만나는 점이 생깁니다. 여기가 바로 원의 중심이 되죠. 선생님, 근데요, 얘는 원이 아니고 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점은 원의 중심이 아니라 이 도형의 이름 뭐였죠? 네, 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구의 중심이 되고요. 구의 중심. 그리고 구의 중심에서 겉면에 이르는 선분. 이게 되겠죠? 얘는 원래 원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반지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요? 네, 구의 반지름이라고 부르면 좋겠죠. 네, 지금 표면이 평평하지 않아서 제대로 글자를 알아보기가 힘든데요. 교과서에 가보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교과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구 모형을 만지고 돌리면서 찾을 수 있는 특징 무엇이었나요? 네, 표면이 매끄럽고 모든 방향으로 잘 굴러가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모형을 분해하여 구의 구성 요소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구의 구성 요소는 뭐였죠? 첫 번째 구의 중심, 두 번째 구의 반지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오른쪽이 구를 분해한 그림이죠.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자면 여기 구를 잘랐을 때 나오는 면의 가장 중간점, 여기가 구의 중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에 한 점을 이은 선분, 이게 바로 구의 반지름이 되겠죠. 구의 반지름은 원의 반지름이 그랬듯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기도 구의 반지름, 여기도 구의 반지름, 여기도 구의 반지름, 여기도 구의 반지름, 여기도 구의 반지름. 선생님, 구의 반지름의 길이가 왜 다 달라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구를 선생님이 아까 동영상에서처럼 절반으로 자른 게 아니라 자르다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고 여기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이는데 길이가 똑같지 않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가져온 왼쪽 실험에서 가져온 여기 있는 캡처 사진과 비교를 해보셔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내용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위로 빼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구를 완전히 자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를 반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원의 중심점을 구의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선생님이 잘라서 각 부분을 쓰면서 이미 설명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의 한 점을 잇는 선분. 뭐가 될까요? 중심에서 구의 겉면의 한 점을 잇는 선분. 이거. 결국 구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도 구의 반지름을 하나, 둘, 세 개나 더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얘도 선생님이 살짝 기울이고 있어서 치우쳐 보이는데 아까 동영상 보신 분들이면 알고 있겠죠? 치우친 모양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추가로 구의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구의 반지름은 원의 반지름이 그랬던 것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원의 반지름의 성질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모든 구의 반지름은 길이가 같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구의 구성 요소는 오늘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구의 중심과 구의 반지름. 정리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구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을 구의 중심이라고 하고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구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빠질 수 없는 실험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돌려보는 실험이죠. 우리 원기둥에서는 직사각형을 한 변을 중심으로 돌려보았고 그 다음에 원뿔을 할 때는 직각삼각형을 돌려보았죠. 이번에는 어떤 것을 돌려야 구가 될까요? 네, 당연히 반원을 돌려야지 구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미 자른 것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입체 도형은 구가 되고요. 그림을 완성해 봅시다. 살짝 찌그러졌는데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림 완성해 봤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미션이 오늘은 있습니다. 중심하고 반지름도 표시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중심은 지름과 만나는 여기가 원의 중심, 원이 아니죠? 구의 중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에 이르는 선분, 이게 바로 구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표시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구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구를 아까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절반으로 잘랐을 때가 왼쪽에 보인 반원을 하나 더 붙여서 완벽한 원으로 만들었을 때와 아마 같을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살짝 삐뚤어졌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돌렸던 4cm의 이 선분은 원에서 보면 뭐가 되나요? 네, 지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구의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은 지름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지름을 절반으로 나눠주면 2cm가 구의 반지름이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구를 먼저 배웠던 원기둥과 원뿔과 비교를 먼저 해봤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본 모양, 밑면의 개수까지 차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공통점 2가지가 있었고 차이점 2가지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모두 원인 것과 앞에서 봤을 때와 옆에서 본 모양이 원기둥은 직사각형,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구는 원으로 같았고요. 차이점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앞이나 옆에서 본 모양이 원기둥은 직사각형,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 구는 원으로 다 달랐고요. 그 다음에 밑면이 달랐습니다. 밑면이 원기둥은 2개, 원뿔은 1개, 구는 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없었지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구를 해체해 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구를 반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원의 중심을 우리는 구의 중심, 그 다음에 구의 중심에서 구의 겉면에 한 점을 잇는 선분을 우리는 구의 반지름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수학 익힘 82쪽과 83쪽을 해결하시고 수학 2쪽, 수학 익힘 2쪽을 사진으로 찍어서 댓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